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전부터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 인간극장 같은 데서 다양한 가족들이 들썩거리며 시골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접하며 부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맑은 자연 환경 속에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 아마 도심 속 삭막한 일상에 대한 대안으로 전원 생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본인 역시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여 은퇴 후 휴식과 평온을 찾아 시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유로 조용한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결국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시골 생활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우선 은퇴 후 귀촌한 김 씨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도시 생활에 지쳐 아내와 함께 평화롭고 진정한 쉼을 찾아 시골로 내려갔었죠.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의 여생이 그려지곤 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간 첫 해,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저와 아내는 오래된 농가를 샀습니다. 도시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작했죠. 주변의 녹음이 짙은 산과 들녘이 제 마음을 유혹했고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여겼던 이곳이 어느 순간 지옥으로 변하더군요. 여보,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그 시골인가요? 밤낮으로 지저대는 개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익숙했지만 이곳의 정막을 깨는 갑작스런 소음은 너무나 낯설고 괴로웠죠. 농약 냄새와 화학비료, 농기계 소음은 언제나 일상이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지만 농사일로 인해 오히려 도시보다 못한 공기를 마시게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어요. 공동체 문화는 처음엔 따뜻해 보였지만 일상이 되니 이곳저곳에서 나를 향한 걱정과 조언이 비방과 험담으로 변질됐습니다. 저 도시분들, 농사는 손끝 하나 안 건드리면서 뭘 하러 시골에 왔대.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의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컸던 건지 깨닫게 됐죠. 건강 역시 악화됐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의 전쟁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만듯했습니다. 근육통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또한 한기에 취약해지더니 작은 감기가 심각한 폐렴으로 번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도시 생활이 싫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도시 생활의 피로함에 충동적으로 시골 생활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어느새 팍팍하게 느껴진 도시 생활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었음을 깨달았죠.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면 자연스러운 일부로 녹아들 수 있을 거란 환상은 실상과의 괴리감 속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에 남은 것은 빈집뿐. 시골 생활이 모두에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평화로운 그림이 현실의 모든 것을 담을 순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나이에는 더더욱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이 점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도시를 떠나 꿈꾸던 시골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귀촌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물론 시골 살며 행복했을 때의 일도 적지 않았다는 사례를 간략하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길에 동네 어귀를 돌아갈 때, 산비탈에서 쏟아지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맞닥뜨릴 때, 백색 소음처럼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소리, 새소리, 개구리, 풀벌레 소리가 문득 느껴질 때, 시내로 일 보러 나갔다가 굽이굽이 마을을 지나 우리 마을길로 접어들 때, 계절마다 내 같지만 동네 나무에서 오디 따먹고 잣, 솔방울 줍고 꽃사과 따고 솔눈 꺾어 효소 담아 먹을 때, 이러한 행복된 생활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귀촌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회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다한 유체적 노동으로 체력 저하. 시골 생활이 주는 평화로운 이미지 뒤에는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상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이 무성한 환경에서는 정원 돌보기가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눈에 띄는 속도로 번성하는 잡초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 앞 정원이 애완동물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엔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되어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잔디를 깎거나 잡초를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 이러한 작업을 맡기란 쉽지 않으며 식물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수시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을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원을 포장하거나 자갈을 깔아 유지 필요성을 줄이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생활은 집의 소소한 문제에도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자기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시골 지역에선 수리기사가 쉽게 달려올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수리에도 비용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집이나 옥외 설비들은 주기적인 보존 처리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겨울철에 폭설이 내려 제설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능동적이고 부지런한 성향이 아니라면 이 같은 실질적인 작업들로 인해 궁극적으로 시골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집에 차가 한 대여서 평일에 병원에 가려면 1시간에 한두 대 있는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넘어가야 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평일에 남편이 쉬어야만 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할 때도 그렇고, 원활한 시골 생활을 하려면 차가 반드시 한 대 더 필요하다. 결국 차를 한 대 더 운영하면서 세금, 보험료, 기름값 등 월 4, 50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된다. 병원이든 큰 마트든 문화시설이든 외부 지역으로 1시간가량 빠져나가야 경험할 수 있어서 뭐라도 할라치면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들었다. 또한 시골 지역은 도시와 달리 의료시설이나 대형 쇼핑몰, 문화시설 등 외부로 이동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한 연료비가
기름이나 장작으로 작동하는 보일러가 일반적인데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가동하기보다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연료를 구매해 둡니다만 아닌 경우에는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난방 연료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시골 주민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난방비는 시골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이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결국 어려운 점을 정리해 보자면 편의 시설이 열악하고 생활 유지비는 많이 들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시골살이에서 가장 힘든 점이다. 세 번째, 문화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농촌 지역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은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도심에서는 주거 공간을 벗어나자마자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식료품점, 음식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용품을 비롯한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죠. 그러나 시골 지역에서는 집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요 시간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차로 2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로 수십 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시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높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심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이용이 수월한 편입니다. 시골은 가까운 보건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질병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테고 이 경우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기가 맑고 자연이 가득한 농촌에서 거주한다 해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몸이 아파 이동해야 한다면 이동해야 하는 거리나 시간이 번거로워져 농촌에서의 치료가 심리적, 육체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도시로 다시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네 번째,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 가능성 초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때때로 고독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가정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 간의 교류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흔히 발생합니다. 적은 수의 주민과 제한된 대화 기회로 인해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농촌 생활에 대한 열정을 잃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 지역의 주민 중 일부는 실제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인정받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호 주는 것이 부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곧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가시를 지닌 채 살아가는 고슴도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 기제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여 결국은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농촌으로 이주한 새로운 주민들도 결국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도시 생활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화기애애한 이웃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대와 다르게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친근해 보일지라도 그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진심 어린 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A, B, C 세 사람이 있을 때 A가 떠나면 B와 C가 A에 대한 험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풍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는 사소한 일들이 과장되어 해석되기 쉽고 결국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거나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시골 고유의 텃세, 뱀, 각종 잡벌레, 주택의 황금성 저하 등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회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에서 최소 몇 달간은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계절 중 겨울도 경험해 보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골 생활이 자신에게 맞다고 확신이 선다면 그때 집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골로 이주를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는 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처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추후 재매각 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시어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